스카이드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4개 국어 내신팀의 윤관수 선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해볼 작품은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제목이 꽃이니까요, 꽃의 아름다움 혹은 자연에 대한 그런 시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시는 존재의 본질이라는 철학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작품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런 존재의 본질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여기 내가 있는데요,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다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들, 모든 그 대상이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는 아니죠. 대부분은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기 전에 그 대상은 나에게 의미가 없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요즘에 TV를 보면 아이돌 그룹들이 참 많이 있죠. 아이돌 그룹이 많이 있는데 모든 아이돌 그룹을 여러분이 다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 대부분 아이돌 그룹은 그냥 TV 나오면 그냥 또 그 아이돌 그룹이 새로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어느 날 여러분이 TV를 보는데 워너원이라는 그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또 새로 나온 아이돌 그룹인가 보다 했는데, 이 노래를 듣다 보니까 노래가 너무 좋아. 그리고 그 멤버들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그러면서 그 원원에 빠지고 그 원어원이 나의 최애 아이돌 그룹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대상을 인식하고 그 대상의 본질이 어떤 것이 파악하고 나서 그 대상이 나에게 드디어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시는 꽃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의미 없던 대상이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그런 좀 철학적인 시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만약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상의 존재, 본질, 인식이라는 이 개념을 모르는 상태로 이 본을 봤다면 이 뭔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 근데 아까 대상, 존재, 본질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입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 다시 말해 이건 대상을 내가 뭐 하기 전? 인식하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여기서 몸짓은 의미가 없는 존재죠. 내가 그 대상이 어떤 건지 모를 때, 응? 그럴 때 그는 나한테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나에게 의미 없는 존재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럼 잠깐, 이름을 불러주기 전이, 인식하기 전이라면은 여기서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대상의 본질을 인식하는 행위겠죠. 그랬더니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꽃은 여기서 의미 있는 존재란 얘기죠. 의미 있는 존재. 의미 있는 존재.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혹시 그 어렸을 때 강아지를 처음 본 순간이 기억은 안 나겠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 아기 때 이런 일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웬 네 발 달린 털이 북실부실한 동물이 나를 보고 이상한 소리를 내요. 막 월월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저 괴물 막 그러겠죠. 근데 엄마가 알려주겠죠. 저거 괴물 아니야. 저거는 강아지야. 그래서 나서 강아지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 그 뒤로 자세히 보니까 얘가 나름 보니까 귀여워. 그리고 얘가 여기서 손을 내면 손 막 하면서 그런 행동을 해. 그래서 얘 귀엽네? 얘가 이거 무서운 애가 아니었구나. 그 뒤로 이 애기는 길 가다가 강아지를 보면 먼저 엄마 강아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 강아지는 그 아기한테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왜? 내가 존재의 본질 인식했으니까. 쟤는 괴물이 아니라 귀여운 동물이라는 걸 인식했으니까요. 여기서는 꽃이라는 소재로 그걸 표현한 겁니다. 알겠죠? 몸짓은 의미 없는 존재, 꽃은 나에게 의미가 있는 존재, 의미 있는 존재를 뜻한다는 거. 몸짓과 꽃은 그래서 서로 대조되는 의미를 지닌 시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여기서 대상을 인식하는 행동을 의미했죠.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여기서 빛깔과 향기는 존재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존재의 본질, 그 본질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럼 여기서 이름을 불러주는 게 내가 대상을 인식하는 거죠. 그럼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는 뭐겠어요? 누가 나를 인식해 주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여기서 꽃이 뭐였죠? 어떤 존재? 의미가 있는 존재였죠.
의미 있는. 그럼 다시 말해서 나는 무슨 얘기야? 내가 누군가에게 그 꽃이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됐듯 나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년 보도록 할게요.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여기서 무엇은 의미 있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 시는 보니까 내가 그를 인식했잖아요. 내가 그를 인식했던 인식의 주체가 우리로 확대된 거죠. 그래서 나의 소망이 우리의 학대 아니에요. 확대예요. 학대 아닙니다. 소망이 확대되고 있다. 무엇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됐듯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눈짓 이거는 상호 간에 혹은 서로 간에 의미 있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보통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가 몸짓은 의미 없는 존재를 의미했고요. 그리고 꽃, 무엇, 눈짓은 의미 있는 존재예요. 근데 꽃과 눈짓에 만약에 차이를 물어본다면 꽃은 내가 그를 인식한 거고요. 눈짓은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의미 있는 존재를 의미한다는 거. 그러니까 의미가 좀 약간 확대된 그런 시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핵심 정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시는 자유시, 서정시, 상징시, 주지시? 주지시가 뭐냐면요. 대부분 시는 보통 정서를 다루는데 초점 맞추기죠. 그러니까 주정시.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시 거의 대부분 다 주정시가 되겠죠. 주지시는 이런 철학이나 관념, 사상을 주로 다룬 시를 주지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격은 당연히 상징, 관념, 주지로 인식론적, 존재, 본질의 그리고 존재 인식이라는 철학적 문제를 다루고 있죠. 주제는 주제의 본질 구현에 대한 소망, 그리고 진정한 관계를 통한 삶의 확대에 대한 소망, 나의 그 존재를 인식하는 게 우리로 확대됐죠. 그리고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걸 다루고 있죠. 그리고 표현상 특징, 인식론과 존재론, 철학을 바탕으로 대상의 의미를 추상화, 상징화했다. 그러니까 꽃이라는 여기서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서 철학, 존재의 본질은 철학적 의미를 다루고 있다. 이런 얘기죠. 소망을 다루는 간절한 어조가 사용된 부분 뭐뭐해 다오라는 거, 뭐뭐하고 싶다 나와 있죠. 인식의 주체가 나, 그, 우리 확대되고요. 인식 내용은 몸짓 의미 있는 존재, 꽃 의미 있는 존재, 눈짓 서로 간의 의미 있는 존재로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관념적인 내용, 철학적인 내용을 꽃이라는 구체적 이미지를 통해서 형상화됐고요. 유사 문장 반복,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이런 부분, 유사 문장 반복해서 의미를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OX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의 일체감에 대한 소망이 드러난 작품이다. 아니 무슨 소리야? 이건 자연 친화랑 관련이 없죠. 꽃이라는 소재가 나왔을 뿐 철학에 대한 시입니다. X예요. 이름을 부르는 것은 대상의 본질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맞는 말이죠.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의미 없는 존재, 이름을 부른 후에 의미 있는 존재, 맞는 말입니다. 시상 전기에 따라서 인식의 주체가 확대되고 있죠. 나, 그, 그리고 우리 확대되는 거 맞고요. 꽃은 대상의 본질을 인식한 후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을 의미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감각적 심상이요. 감각의 전이 이 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X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서술형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존재, 본질 인식하기 전에 무의미한 존재를 의미하는 시어는 여기서 몸짓이었죠. 몸짓하고 눈짓 혼동하면 안 됩니다. 몸짓은 무의미한 존재고요. 눈짓은 서로 간의 의미 있는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가끔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주관식 만약에 이거 쓰라고 할 때 가끔 이걸 헷갈려서 쓰는 친구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 다음에 존재, 본질을 의미하는 거.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이름? 내 모에 알맞은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이름을 불러다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3번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는 몸짓이 아니라 이건 뭐죠? 눈짓입니다. 눈짓. 알겠죠? 자, 시가 좀 철학적이다 보니까 깊이 있게 들어가면 상당히 많이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일단 여기서 이 꽃이 의미하는 바, 시어의 의미,
이것만 파악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